야한 옷과 섹시 댄스, 그리고 억지 옷과 눈물샘 댄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간호사를 상대로 한 성심병원의 갑질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단체가 전현직 간호사들을 상대로 무려 407건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성심의 갑질 3종 세트. 먼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춤 갑질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저는 이런 갑질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이 춤을 억지로 시키고 이런 갑질인데요. 이 재단의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재단 안에 병원이 6, 7개가 있는데 이 병원 간에 경쟁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야한 옷이라든지 간호사들한테 그 옷들을 입히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재단 행사에 동원을 했고요. 그 옷을 통해서 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사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자발적보다는 강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대부분 이제 간호사들이 하기 싫어서 뭐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 경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요를 시켰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간호사분들께서 저런 춤까지 춰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런 팀을 꾸리는데 선발 기준이 키와 몸무게가 있었다, 뭐 이런 증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 간호사하고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그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디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또 같은 간호사들이에요. 물론 거기엔 수간호사라든가 더 서열 위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몇 사람을 추려서 춤을 가르친 후 그다음에 최종 한 20명 정도를 결정을 해서 이제 저렇게 소위 장기자랑이라는 데 출전을 시킨다는 건데, 예. 그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춤 실력보다는 이제 외모 위주로. 그러니까 그게 뭐 신장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그 간호학과 신입생 때 눈에 띄었던 그 눈에 띄었다는 게 거의가 외모 위주겠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발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외모 위주로 선출을 했겠느냐. 결국은 누군가 보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게 대단히 성적인 어떤 의도 하에서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그런 선발이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 기준 자체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저런 게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탓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목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장기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제 그 해에 들어온 거의 막내 신규 간호사가 그걸 맡게 됩니다. 신규 간호사한테 그 체육대회 장기자랑을 올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신규 간호사가 과연 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적으로 간호부장님이나 간호과장님, 그리고 수선생님들이 항상 지켜보고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 의상이나 이런 것도 다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조금 선정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정말 일각에서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 이 간호사의 증언처럼 막 병원에 들어온 간호사가 저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지금 막 들어온 신입 그 직원이 저는 이거 좀 야하고 이거 성적 수치심 느끼니까 못하겠어요. 나 굴욕감 느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거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진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어떤 강압행위예요, 이거. 예.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입 거부 못하고 절대 토달지 못하는 신입 간호사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강요도 강요지만 이수 변호사님, 마음에 이걸 쌓아두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부분도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런 그 발상을 하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뭐 한 해만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수년간 계속 반복이 됐는데 문제의식을 과연 못 느꼈을까? 그걸 봤든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여기에 재단이라든가 병원 측에다가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건 결국에 그 재단이나 병원의 분위기상 그리고 이게 직장 내이기 때문에 그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뭐 자기가 좀 찍힌다, 소위 말해 찍힌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좀 그 골치 아픈 직원으로도 찍힐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그 본인의 신병상의 어떤 좀 어려움 때문에 이런 걸 강하게 나는 빠지겠다,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거는 간호사가 누굽니까? 그 수술실이든 아니든 진료행위를 할 때 그게 뭐 보조적인 수준에 머문다 하더라도 의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행사에 관객 중에는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와, 그 간호사가 저런 모습도 있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저렇게 좀 선정적인 춤이라든가 그런 의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전 반전미는 아니잖아요. 저런 게. 저는 의도하는 바가 굉장히 뚜렷한 행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화면 잠깐 보실게요. 증언 중에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서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흔히 보이는 옷을 입고 이사장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 그리고 신입 가운데 몸매 조건 따져 뽑아놓고 밤낮없이 연습시킨다. 그렇군요.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모두에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라는 말을 했었는데 누리꾼들은 북한의 기쁨조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렇죠. 환자하고 보호자는 자신의 간호사들을 엉덩이라든지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걸 누가 즐기고 좋아했을까요? 재단의 고위 간부나 이사장 이 급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기쁨조를 연상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누리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라고 표현한 누리꾼도 있고 환자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런 게 돌아오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성폭행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 글도 있습니다. 장기자랑에서 저런 거 한다면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너무 싫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게 스스로 입고 나올 복장과 노래는 절대 아니라는 글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성심병원의 입장일 텐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병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 댄스가 대부분 노출이 심하잖아요. 걸그룹들이 대중가요에서 나오는 걸그룹들이 하는 동작을 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하다 보니까 복장도 걸그룹하고 뭐 유사하게 간 것 같아요. 팀 안에서 뭐 선임이 있고 그다음 신임이 있고 그게 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주직원으로 봐도 또 그 나오는 게 간호사만 뭐 시키는 것처럼 나오고 막 하잖아요. 병원장님도 나오시고 나이 있으신 교수님도 나와서 같이 춤을 췄어요. 운동복 입고 나서. 근데 그거 끼가 대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사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혀죠, 전혀. 이건 그냥 이 선정적인 옷 그 자체가 걸그룹 춤을 따라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옷을 복장을 착용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고 또 뭐 더러는 그보다 높은 사람들 선임들도 똑같이 저런 옷 입고 참여했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지나치게 막 법률적으로 강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백한 거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네요. 예, 뭐 그렇다면 누가 강요를 했는지도 찾아내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저희가 병원 어느 선까지 이거를 다 알고 암묵적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그 아예 언어로 말로 작년에 그 옷이 그렇게 입었으니까 보기 좋더라 이번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뭔가 각 팀마다 어떤 경쟁을 붙이고 그리고 그 행사 당일날에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만족감을 뭐 보기 좋았다든가 재밌었다라든가 이런 반응 자체가 다음 내년에는 또 더한 어떤 자극적인 걸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묵시적인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문제의식 없이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수년간 반복되었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인 지시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파문이 커지니까 노동부,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한다는데 저 억지 옷과 눈물 댄스를 말이죠. 네네. 박준 변호사님, 저게
조사가 노동부에서 잘 될까요?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 강제성 그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일부는 또 뭐 강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또 아니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게 법 위반으로 보긴 좀 어렵고 다만 뭐 강요 부분이 가능한데 저거를 노동부나 아니면 근로감독기관에서 저걸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진술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저는 좀 약간 네. 추가를 하면 그게 그 장기 자랑이지만 저게 전 그 병원 직장에서 동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것도 이제 그 직장의 행사라고 보면 그러면 뭐 근로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6조에서 성차별 금지를 시키는 게 있거든요. 저거는 그 간호사 여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저런 부당한 그 대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예. 저것도 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심병원의 갑질 3종 세트 두 번째입니다. 임신 갑질인데요. 지금부터 또 한 번 내부 간호사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임신을 알리게 되면 간호부로 일단 호출을 해서 간호부 직원이나 아니면 과장, 부장님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각서를 쓰게 해요. 나이트 근무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 만약에 유산이 되더라도 간호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서를 그 앞에서 직접 쓰고, 그 각서는 본인은 받아가지 못하고 간호부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유산되는 사례도 종종 있고, 심지어 근무 중에 막달까지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근무 중에 진통이 와가지고 출산을 하는 경우죠. 바로 병원이니까. 저 지금 증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 증언 자체를 내부 간호사들이 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변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 증언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유산이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본인은 정작 그 각서를 갖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효력은 있는 건가요? 아니, 저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그리고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의 건강에 위해나 위험이 되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서가 뭐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저런 각서를 받아두는 거는 나중에 뭐 혹시라도 그 간호사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동부에서의 어떤 뭐 감독이 왔을 때 뭐 그 대비용으로 받아놓은 거는 같은데. 병원이 보험용으로 들어놓은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외려 이 병원에서 임산부인 이 직원에 대해서 여자 직원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했는지가 더 반증으로 쓰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김봉태 교수님 이런 게 있다는 건 그만큼 야근과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강요한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간호사의 직무에 야간 근무가 들어가기는 하죠.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병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원래 그 임산부 임신을 하게 되면 야간 근무에서 일반적인 그 직장에서는 좀 배제시켜줘요. 저도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들은요 야간 근무 안 시키거든요. 임산부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계획 출산 시키네요. 보니까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이 간호사분들이 있으면 두 사람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임신 기간을 좀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맞추라는 형태로 지금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겹치게 임신하면 먼저 임신한 사람이 분만휴가를 갈 때까지 방근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 그런 동의서를 쓰라고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없어가지고 인구 많이 늘리자고 장려하고 이건 국가적인 정책이거든요. 완전히 이 병원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까 뭐 불법이라는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박준 변호사님 네. 이게 말씀하셨던 출산 장려 정책과 너무 배치되는 부조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정책 피기보다는 이거 부조리 되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무슨 시간 짜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고 이게 뭐 출산 잔치가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순번제를 정했던 거는 출산을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헌법적인 상황에 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노동부가 이 부분은 조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춤갑질보다는 임신갑질이요? 춤은 좀 이래 뭐 저는 뭐 모르겠죠. 춤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상황 같고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 각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임신 순번제는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같은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임신이 되면 갑자기 그 출산 휴가를 가고 이러면 그 인원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 측에서 이런 경우를 지금 자구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순번을 돌리는 건데 좀 너무한 건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사고를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임신 출산 휴가를 갔으면 인원을 더 뽑고 하는 거를 좀 큰 시각에서 보자는 거죠. 안 그래도 출산 절벽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자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로 대하는 것이 특히나 이런 간호사들의 경우에 좀 특별한 근로 조건이죠. 예. 이런 경우에 좀 그렇게 사고를 바꿔야지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는 늘 이런 문제가 만성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죠.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야한 춤을 강요받았다. 이 간호사의 눈물을 좀 조명하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임신갑질 얘기했고요.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바로 수당 갑질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병원에서는 그 유급 휴가 수당을 좀 아껴보자고 간호사들한테 연차를 사용해라 이렇게 좀 강요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이 병원만의 어떤 고질병은 아니죠. 이제 돈이 제대로 잘 안 도는 경우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병원을 보니까 시간의 수당이 지금 연체된 것이 그러니까 임금 지불하지 않은 게 수당 지불하지 않은 게 한 62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62억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노동부에서도 아마 여기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병원 자체, 이 재단 자체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아니면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이라는 거는 언제나 모든 강제 집행에서도 최우선 변제되는 것이 또 임금이거든요. 이거는 병원 내 속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뭔가 이 병원 자체가 그렇게 좀 문제 있게 돌아가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춤, 임신 그리고 지금 수당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굳이 보지 않아도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병원 문제되는 병원 보니까 수술도구, 병원 물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지면 간호사들한테 이거 쓰레기통 뒤져서 다 찾아라 이렇게까지 갑질했다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병원 분위기가 재정적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에다가 실제로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호사,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재단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어쨌든 노동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임신 순번제 그리고 이 수당 갑질 두 가지를 깊게 들여다보겠죠. 예, 이제 무엇보다도 임금 부분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유심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춤갑질, 그러니까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라는 걸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건 어떤 이 병원의 직장 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예.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춤갑질 그러니까 야한 옷을 입혔고 섹시 댄스를 강요했다라는 이 간호사들의 눈물과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해당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성심병원 이 파문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